국민의힘은 공개 토론 피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가계 지원으로 국가는 세계 최저 국채 비율 평균 109% 대 40%를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 최악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 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 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 회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 비율 증가에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 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강제 및 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 낭비, 베네수엘라행, 국채 1,000조 시대라며 정부 정책을 편개하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의 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의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 편개를 비판하자 본질은 다른 외명간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액저리 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다. 8% 고리이자에도 97.2%가 연체 없이 월 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 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 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역화폐, 국가 및 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또다시 요청합니다. 그 많은 경제 전문가와 정책 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 언론과 경제 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 끝장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배상 명시에 도입해야 고의 중과실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언론적 피청산과 정론직 빌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장치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릴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를 사익을 목적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훼손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떨어지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징벌배상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를 보면 상법의 일반 조항으로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배상 책임을 지지만 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자체는 상행위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은 법문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석 이동 관련 긴급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 추석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79%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추석 이동 자제 광고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고향 방문 계획이 없는 도민의 대다수 82%는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회사 근무 또는 학업 8%, 영화, 공연, 운동 등 개인 취미 5%로 나타났고 친교 활동 및 여행은 각각 1%였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과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원 처리, 교통소송, 서민 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 기간 중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사에 응답해 주신 바와 같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올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연휴 기간 영화관, 쇼핑몰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삼가 주시되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음은 성면 철거, 해체 사업장, 대상 불법 처리 행위 집중 수사 뉴스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성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성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성면 철거, 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성면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성면 건축물 해체 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성면 관리와 처리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폐성면 불법 매립, 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4건, 폐성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 4건,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기업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성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니은은 철거 후 남아있는 폐성면 40kg을 축사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디귿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성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리을 역시 상가르 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성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 축제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성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성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성면 처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성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성면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카카오팁 배차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카카오팁 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팁으로 시행일 전후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출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팁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 택시 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카카오팁을 운행 지역인 7개시, 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지역별로 운행 시작 전 2달과 운행 시작 후 2달의 카카오팁 배차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팁을 비운행 지역인 총 5개시, 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 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팁 배차 수의 월별 증감률도 분석했다. 보조자료로 양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 카드 결제 내역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행 지역의 경우 카카오팁을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팁 배차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각 조사 대상자의 수 증감률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성남시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팁 수의 평균 증감률은 마이너스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후 평균 마이너스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팁을 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3에서 6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률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팁 배차 수의 변동률은 플러스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팁을 루택시 운행 지역의 경우 시행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팁을 루택시 미운행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의 배차 금지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 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경제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 킬로미터 솔루션을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 택시 카카오팁 루택시 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팁 루택시는 택시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배차코를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동센터에서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